뇌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나왔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짓지 않아요. 상상과 현실을 구별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떨고 난 두려워 또 발표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상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목소리 오늘 떨릴 거야? 너 손 떨릴 거야? 너 머리 하얘질 거야? 라는 증거가 있을 때 내가 같이 떨어요. 맞잖아, 너 맞잖아. 그럼 뇌한테 힘을 주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구 한일전을 하듯 절대 그 증거를 주면 안 돼요. 회사나 학교 등에서 이제 자신감 있고 신뢰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말하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은 명료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동료랑 부하 직원이랑 상사랑 다른 언어 태도를 갖지 않는 거. 우리가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진단을 할 때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여러분을 진단을 해요. 그다음에 동료랑 부하 직원을 따로 진단해요. 왜요? 상사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게 아부떨면서 얘기하고요. 동료나 부하 직원한테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석박을 겪으면서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사가 감쪽같이 몰라요. 이 실장이 싸가지 없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위로 가는 커뮤니케이션만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딱 조직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 조직 커뮤니케이션 진단할 때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진단하고 동료랑 부하 직원 진단해요.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또 진단해요. 그런 분위기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이러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나와요, 안 나와요? 쓸데없다는 평가와 비난을 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얘기해 줄까요, 실장님? 한 1분이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비난하죠? 그러면 분위기를 확 남편이 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왜? 진단할 때 분위기라는 섹션이 한 섹션이 있는 거예요. 한 섹션을 말아먹으면 나머지로 점수를 높일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국영수 시험으로 대학을 간다 쳐요. 근데 영어로 빵점 맞아. 어떻게 가냐는 거죠. 최소한의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그럼 분위기를 또 집안으로 와볼게요. 들어갔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딸이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요. 아이씨 거린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건 어른도 보이면 안 되고 자녀도 그걸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끊는 거 아니면 분위기를 해쳐서 아예 밑번끝도 못하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굉장히 질 안 좋은 태도고요. 영역 하나가 아예 공실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알면 내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집에서 우리 아빠가 화낼 때 아빠 그러면 안 된대. 분위기 흐리면 안 된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말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막 횡설수설 한다고 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보니까 예시가 이렇고 그 다음에 재원, 다시 내 주장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한 대화, 안전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비난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90% 배우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못하고 거의 힐난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이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한테 이렇게 비난하게 들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헤아려 보니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의식이라는 거, 뭐 프레기법 이런 거 있는데 결과를 좀 먼저 얘기해주고 이유를 좀 얘기해주고 살짝 예시를 들면 훨씬 편하죠. 그럼 이러면 조금 짧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유독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긴장을 줄이는 팁도 있을까요? 발표 불안, 면접 불안, 사실 그 밑에는 관계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른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자란 분들은 상사 어른을 만나서 친해지고 싶은데 지하철 같이 탔어. 저도 있었거든요. 기획팀 다닐 때. 미술팀 기획팀 다니는데 상사랑 같이 가. 마포까지. 근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분을 쌓아야 되는 시간에 나를 어필하는 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른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자라면서. 그러다 보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언니가 없었어요.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들은 편해요. 언니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내 관계만큼 그 불안도가 면접이든 발화이든 나옵니다. 그러면 딱 스피치만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복근에다가 힘을 주고 공기를 밀면 되게 공기 통로가 굵게 나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빼면 몸이 움츠러들면 떨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몸이 긴장을 하면 이렇게 떨죠. 염소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치아도 안 벌려요. 이렇게. 협의적이지 안 보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윗배 아랫배를 집어넣고 공기를 이렇게 멀리 던지면 협의적으로도 보이고 공기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음가는 떨릴 수가 없어요. 공기를 보시면 공기는 이렇게 나오지 공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기 통로를 잘 내는 발성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늘 인지교육보다 경험교육을 먼저 몸에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뇌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나왔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짓지 않아요. 상상과 현실을 구별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떨고 난 두려워 또 발표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상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목소리 오늘 떨릴 거야? 너 손 떨릴 거야? 너 머리 하얘질 거야? 라는 증거가 있을 때 내가 같이 떨어요. 맞잖아, 너 맞잖아. 그럼 뇌한테 힘을 주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구 한일전을 하듯 절대 그 증거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윗배 아랫배 등가죽에 넣고 공기 던지래. 미친 떡 똘끼 있게 웃으래. 선생님이 한 소리가 기억이 나서 이것을 전초 작업 5분에서 10분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건 어떤 비유랑 똑같으냐면 우울증의 행동 치료랑 똑같습니다. 우울증 걸릴 때 마인드 먼저 고쳐요. 책 읽어요. 책이 더 우울증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햇볕이 있을 때 10분씩 걷는 거 혹은 뭐 유산소 운동을 20분씩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행동이 치료될 때 따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현장에서 내 소리나 눈빛 태도의 효능감을 높이고 촬영을 해봤을 때 얘가 효능감이 높아지고 내 뇌가 증거를 포착할 때 엄한 증거 주지 않고 내가 소리가 뻗어나는 증거를 주면 어떻게 느껴요? 아니다, 민정아, 너 지금 너 안 떠는데? 너 소리 괜찮은데? 너 많이 나아졌는데? 이러면서 10분만 밀고 가면 그런 불안도가 많이 해소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에 대한 믿음도 많이 늘어나요. 근데 발표 불안은 그대로 두면 더 빵하고 크게 터졌다가 와요. 왜냐면 스스로 안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발표나 보고서 발표, 뭐 경쟁 PT 뭐 많잖아요, 연설. 이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청중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할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혹은 청중 중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둘. 그럼 그 사람 신경 쓰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교수인데도요, 연구실 와요. 임용 PT 앞두고. 말하는 직업의 사람들이어도요. 이해되시죠? 200~300억을 따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대표가 몇천억짜리 앞에서 와요. 왜요? 당락을 결정하는 너무 큰 게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지도 않고 영원히 없지도 않아요. 저는 말을 못하는 친구였고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그냥 한국인 같이 잘 하잖아요. 한국인이고. 근데 이렇게 15년, 20년을 살았는데 논문 발제할 때는 교수님들이 부담돼서 박사 끝나고 제가 목소리를 순간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알려준 윗배 아랫배 등가죽에 넣고 소리 던져야겠다. 그리고 15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다른 교수님이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했어요. 전혀 안 들려. 내 공포감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맞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않고 영원히 없지 않다는 거는 내가 인식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울증이 평생 안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그죠? 메인으로 여성분이 여기 2명이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65세 끝나고 뒷방 노인이 된 것 같을 때,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유가 있다고 다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나의 효용성 때문에 내가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왔을 때 내가 어떤 대처와 태도를 갖느냐를 알면 걔가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불안이 왔어. 그럼 내 심리는 이것 중에 하나구나. 무조건 윗배 아랫배 공기 던지고 내가 행동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되겠죠. 우울증이 왔어요? 당장 나가서 햇빛 밑에서 산책하고 친구랑 운동 잡고 이러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걔가 무서운 게 아니고 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했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응급처치는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과를 해야겠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진솔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참 저는 아나운서 후배들도 저희 기관에 많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랑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아는 건 너무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제가 연성대에 출강을 할 때 연성대에서 이제 강사님들 뭐 두세 명 더 섭외를 해서 저희가 해설사들 지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그 서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4, 5개월 전에 심의가 거의 다 끝나야 돼요.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이력이 승인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 승인 때문에 어떤 강사를 에디드 해놨단 말이죠. 해놨는데 일주일 전에 못 하신다고 한 거예요. 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학교로 강의 들어온 것 자체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 특이하시다. 근데 내부에 강의를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얼마 저랑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사실은 학교 강의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만 넣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일주일 전에 박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학교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명예적인 게 먼저여서 그거를 왜 박쳤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강의가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더 좋은 강의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더 좋은 강의. 때리고 싶었어요. 야, 이게 앵무새 같은 말이랑 저희가 지금 사과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안하면 빨리 사과해야죠. 어른답게. 어떻게 해요? 신속하고 빠르게. 세월호 보세요. 담화문이 한 달 있다 나왔어요. 그 담화문 읽고 국민들이 화가 더 났죠. 그리고 국회 앞에 갔죠. 너무 늦어지면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남편분들 아내 골병 나기 전에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요. 진짜 빠르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요. 진심 어린 사과에다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안 돼. 인정을 안 했는데 어떤 사과가 먹혀요? 그러면 상대가 화날 수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거는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과를 빠르게 한다. 변명을 많이 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것도 있어요. 미안할 때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돈을 버는 행위가 굉장히 하찮은 행위라고 약간 인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에는, 제 가치관에는 뭐가 있었냐면, 누가 선물을 주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는 되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무의식을 공부했더니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데 민정 씨 너무 미안해. 내가 오늘 커피 섞게 하면 커피 얼마 아니거든요. 3,500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 커피가 위로를 한대요. 정서적 위로를.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한테 미안하거나 아빠한테 미안하거나 남편이나 자녀한테 미안할 때 너무 많은 빈도수를 돈으로 때우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 살짝쿵 작은 선물을 하면 좀 많이 미안할 때 그게 감정적 대체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 무의식의 심리학, 인간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거는 풀어가는 지혜의 도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보고, 요거를 깊게 살피면, 연구실에서 어느 날 KT가 끊어졌어요. 하루 종일 KT를 쓰는데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다음 날도 안 돼갖고. 그랬더니 KT에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다시 복구를 했는데 됐대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살짝 열이 받아요. 왜냐면 나 어제 못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상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사용 못한 거는 공제할게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려 하는 그런 태도가 딱 보이면 기분이 나쁘죠. 아, 그때 내가 쪼잔해서 이거 지금 7, 8천 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나? 아니요. 인간은 보상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게 그냥 심리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뭐 이렇게 타박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걸 맞췄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팁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팁이 하나가 아니고 5개인데 5개 말해도 될까요? 한국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건강해지고 안전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 대화를. 우리가 이 비정상적 대화는 어떤 거냐면요, 많이 드는 얘기인데, 뭐 남자친구가 늦었어요. 그러면 자기야, 요즘에 뭐 당신만 바빠? 왜 나 무시하고 그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를 맨날 내가 보러 가. 어느 날 열이 받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오게끔 해? 요즘에 나에 대한 배려가 줄었어?
이러면 이 말 자체가 공격적이죠. 그럼 제가 이타적 태도가 굉장히 음성이랑 표정이 중요한데 이 본새로 얘기를 하면 상대한테 지금 내 말에 설득 있게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방어 기제를 활짝 열게 한 거예요? 방어 기제를 활짝 열게 했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이미 방어를 다 했는데. 뭐 비효율적이고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비난을 한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골병이 나기 전에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비난하래요? 대화하랬지. 둘 다 몰라요. 그러면 상대는 또 그렇게 얘기해. 비난 딱 하면 내가 언제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 자기야말로 요즘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 어른들이? 근데 30대야. 그래서 40대야. 놀랍지 않아요? 그거 찍어서 나 보면 그 심리 실험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욕망, 생각, 무시라는 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얘기했어야 돼요. 인간의 욕망은 여기 모든 분 똑같아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배려받고 싶어요. 자기야, 내가 최근에 팩트로 10번에서 9번 연로 먼저 왔거든? 근데 안 서운하던 게 요즘 서운한 거야. 자기가 나를 요즘에 안 좋아하나? 왜 자기가 안 움직이지? 내가 이게 자기의 사랑의 크기로 막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10번 중에 5번만 자기가 먼저 와줘. 그러면 내가 다시 자기 사랑을 많이 느낄 것 같아. 오해했다면 미안한데 내 마음이 서운해서 자기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건강한 대화예요. 정말 희한한 대화들을 너무 많이 주고받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아성찰 능력이라고, 노력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자신의 말이나 타인하고 대화하는 걸 한 번도 찍었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막 배설물처럼 남한테 얘기하고 내가 원래 쿨한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를 모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다른데 제발 메타인지를 먼저 하자. 각자 거. 남의 거 말고. 시선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거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은 마음의 표현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아침에 나오는 마음하고요, 지금의 충실한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마음은 시시때때로 나도 변해서 내가 나를 못 쫓아가요. 근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알아챕니까? 10개 사람 속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달과 도달이 뭐예요? 전달, 던져놓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요. 도달은 받은 것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전달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국은 마음을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표현이 도달됐는지를 보세요.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한 표현이 도달됐나?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염려한다는 게 도달이 됐나? 걔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는 좀 서양의 언어법처럼 마음이 아니고 표현이 도달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남편분들.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네 말이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화를 더 일으키죠. 아, 내가 표현이 그렇게 됐구나. 미안해.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 두 번째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도달시키는 거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감정의 문해력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인간은요, 3가지로 감정을 표현한대요. 모든 워딩 자체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면 언어만 들으면 자기야, 나 무시해? 왜 늦어?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그 표면 언어로 반응하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함, 부탁, 혹은 불안을 얘기하나? 요 3가지로 한번 갈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자기가 와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경청에 그 사람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표면 언어를 쓰면 이 표면 언어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움만 박빙이에요, 박빙. 인생 막 정글 돼요, 정글. 그게 아니고 감정의 문해력을 갖고 딱 3가지로 우선은 접근해서 이해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미안하다고 그러나? 아니면 나한테 부탁하나? 아니면 자기 불안을 얘기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를 사다 드리면 요즘에 안 하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나 잘 쓰지 막 이래요. 엄마한테 막 좋은 거 사다 줘. 겨우 돈 모아서 사다 드리면 야, 너나 잘 쓰지 뭘 이런 걸 샀어. 근데 그거 잘 쓰고 다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신 사주나 봐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갈등만 생기고 오해만 생겨요. 엄마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민정아, 너 어려울 때 엄마한테 도움 구하면 엄마가 도울 수 없으니 네 거 조금 더 모아놨으면 좋겠어. 엄마가 걱정 안 하게. 이 말하고 싶은데
엄마도 그 표현력이 없으니까 화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부탁하는가, 미안하다 얘기하나, 아니면 불안을 같이 공감해주고자 말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덜 화나요. 지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네 번째예요. 무조건 그 사람의 이상한 말을 참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해석하라고 했을까요?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종교로만 하면 화병 이글이글 그리고 참아요. 그리고 암 걸려 누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에 대한 심리를 나에 대해서 알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안다면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한테 구박을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공대의성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집에서보다 외적인 데에서 더 선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요. 초등학교 때요. 우리도 우유 많이 못 마시는데 우리 거 뺏어서 길에 가시는 분 주세요. 아빠가 너무 얄미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남한테 더 저렇게 선하게 구시지? 뭐 저게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관계력 김단 작가 책을 읽으면 인간의 우월성 중에 하나가 선한 의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덕성이 선한 거에 내가 우월감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감을 인정받고 싶은데 가장 우월한 건 인격이라고 믿으면 그 인격을 다른 데서 보이면서 내가 우월감을 거기서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우월감이 또 5가지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알아채면 나는 이 중에서 뭐를 지금 강하게 쓰지? 나는 방어 기제를 뭐를 쓰길래 말을 이렇게 띵꼽게 나한테 하지? 나는 왜 저거를 맨날 곡해서 듣지? 내 방어 기제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폄하하거나 나를 공격한다고 나는 왜 받아들이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메타인지 잘하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이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아니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듣자.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